이번에 2부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대한 이해와 어떤 게 유튜브냐,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상위의 링크가 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느냐에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고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2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지금부터 풀어나가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제가 마지막에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구성 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버가 되시면은 개개인이 MBC가 되고 SBS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영상을 처음에 찍는데 혼자 찍을 수도 있고 주위에 친구분이나 지인분들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PD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성을 짤 때 컨셉, 콘티, 대본, 정기적인 업로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영상을 찍을 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 울렁증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지금 영상이 한 200편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카메라를 대면은 어버버거리고 조금 힘든 경우가 많아서 내가 하고자 했던 말, 내가 시청자에게 꼭 이 말은 전달을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번 영상에서 시청자들에게 꼭 해줘야 될 말이 있다. 그러면은 대제목 정도만 적어서 노란색 포스트잇에 적어서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카메라 밑에다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은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영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게 부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첫 영상 그리고 앞으로 영상을 시작하게 되면은 막 2시간 찍고 3시간 찍고 막 그렇게 돼요. 하지만 이 아주 조그마한 팁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영상의 촬영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좀 더 좋은 영상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이 팁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부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유튜브의 SEO 대책입니다. SEO라는 뭐냐면은 검색 엔진이에요. 검색 엔진의 효과를 높여서 구글 평가를 업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구글은 어떤 거냐? 유튜브는 구글을 기반으로 하는 동영상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글의 평가를 잘 받아야 돼요. 구글의 평가를 잘 받으면 여러분들의 영상이 잘 노출되고 상위에 노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설명문을 상세하게 작성해라. 설명란을 채워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설명문은 몇 글자까지 가능하다? 5천자. 자, 5천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천자를 일기 형식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오늘 2021년 7월 26일 뭐 소상공인을 위한 유튜브 강의를 한다길래 내가 정준 크리에이터한테 유튜브 강의를 들었는데 나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일기처럼 5천자를 채워놓고 다음 영상에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 다음 영상에 맞춰서 수정만 해놓으면 된다. 왜 5천자를 채워냐? 구글에서 좋은 평가 그리고 구글에서 어떻게 검색이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검색하시잖아요. 전 세계인들은 뭘 검색하느냐? 구글을 검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 검색돼서 내 영상이 노출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명란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자막이나 번역을 추가, 검색 인덱스에 등록을 하라는 건데, 자, 자막이나 번역을 나 자막도 힘든데 번역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쉬워요. 자막이라는 거는 구글에서 얘네 컴퓨터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이 딕션을 그대로 여러분들 구글에서 번역을 자막을 쫙 깔아줍니다. 근데 이 발음이 조금 안 좋을 때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표준어로 자막을 써놓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영어, 일어, 중국어 전 세계 공통 언어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번역이 쫙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번역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근데 왜 번역을 해야 되느냐? 번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말로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밖에 안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봐요. 근데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전 세계인들이 보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100명이 볼 거 전 세계인이 한 번만 봐주면 어떻게 됩니까? 구독자 1000명 1도 아니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광고 수익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광고 수익료가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10번 봐주면은 한국에서 100번 봐준 것과 같은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막을 넣어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게만 만들어 놓는데 그 만드는 방법이 어렵다? 아니다. 굉장히 쉽다. 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영상은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해라. 글로 된 페이지에 유튜브 동영상을 걸어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죠. SNS를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하면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구글은 다른 데서 타고 넘어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버가 되신다면 무조건 네이버 블로그,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뭐든지 다 하셔서 거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올리는 영상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URL을 넣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페이지에 방문해서 그걸 클릭하고 유튜브로 타고 넘어왔을 때 구글이 가장 좋아한다. 그래서 구글 평가를 업시키고 여러분들의 영상이 상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염두에 두시고 동영상을 업로드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효과를 높여서 구글 평가를 업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는 제목을 짓는 게 남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오늘 영상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한다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일반적인 제목이라면은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준비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이렇게 정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유튜브 강의겠죠. 유튜브 강의가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키워드를 앞에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강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 유튜브에서 제목은 문장의 맥락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에서 제목은 가장 메인 핵심 키워드가 뭐냐? 그 핵심 키워드가 당신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거 외에 상대방이 궁금해할 만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 그거를 맨 앞에다 배치하는 거예요. 자, 제목에 채널 이름 넣는 것도 좋아요. 제목에 채널 이름을 넣어서 기업 유튜브라든가 어떤 소상공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업체 상호를 넣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맨 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영상이 상위에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맨 앞에다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앞에 배치하는데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 올린 영상에 대해서 제목을 정할 때 네이버 검색창에다 이렇게 치면은 관련 검색어가 쫙 나오잖아요. 그 관련 검색어가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하시고 거기서 가장 많이 찾아본 거를 이번 영상의 제목으로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을 하는데 네이버도 있고 구글도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이번 영상과 관련된 거를 검색해 보면은 관련 키워드를 조합해서 여러분들 영상에 맞는 걸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목의 글자 수는 20에서 27자인데 메인 키워드는 10글자에서 15글자 이내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 도구가 뭐예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목을 정말 길게 쓰면은 시청자들이 제목을 다 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메인 핵심 제목만 10에서 15글자 이내로 딱 넣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노출이 되려면은 10글자에서 15글자 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목은 끝이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썸네일과 조화를 이루도록 오해할 만한 소지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썸네일이 가장 중요한 유튜브의 핵심인데 썸네일만 보고 시청자들이 클릭을 가장 많이 해요. 근데 클릭을 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본 썸네일 미리 보기 이미지와 전혀 다른 영상이야. 그럼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이 영상 딱 보고 이 썸네일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 보려고 열심히 봤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나쁘시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싫어요 누르죠. 신고 누르죠. 이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이 구글 평가가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바닥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영상, 진짜 질 좋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해도 상위에 링크를 시켜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과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 제가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클릭하고 싶어질 만한 제목을 만든다. 자, 내가 검색한 부분이 아닌데 어떤 영상의 썸네일을 딱 봤을 때 이거 재밌겠네? 그리고 클릭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없던 마음도 생기는 아주 재밌는 클릭하고 싶어질 만한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제목을 하나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유튜브에선 제목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썸네일에 들어갈 만한 제목과 그리고 일반적인 제목이에요. 이 두 가지 제목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영상 올릴 때 제목을 정할 때 굉장히 신중히 제목을 정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2시간, 3시간 걸릴 때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내가 아니라 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핵심 키워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목 지을 때 조회수는 제목만으로 90%가 결정되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정확하게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자, 유튜브에서 태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태그는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태그는 뭐랑 관련이 있다? 관련 동영상. 그래서 태그는 유튜브 검색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 태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관련 동영상에 표시가 돼요. 관련 동영상. 어떤 영상을 딱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썸네일이 조금씩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관련 동영. 이 영상과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과 관련이 있어서 이 조그마한 썸네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메인 영상 보고 있지 썸네일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썸네일 왜 보겠어요? 썸네일이 재밌으니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썸네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관련 동영상으로 뜨게 만들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는 수가 많아지면은 노출 수가 올라가서 이 영상이 잘 되겠죠. 그래서 관련 동영상이 관련 동영상이 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고 거기다 제목을 넣고 그 밑에 설명문을 넣고 그 밑에 태그를 넣는데 거기 태그에는 유튜브에서 태그는 샵이 들어가지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유튜브 강의 엔터, 뭐 소상공인 엔터, 뭐 돈 벌고 싶음 엔터, 뭐 이런 식으로 강의가 이제 콤마로 나가요. 엔터. 그거를 잘 조합해서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관련 동영상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데 유튜브에서 태그와 설명문에 따라서 관련 동영상이 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그도 잘 지어줘야겠죠. 자,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페이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스튜디오는 여러분들이 유튜버가 되신다면은 하루에도 12번, 20번, 30번씩 방문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맨 위에 보시면 제목이 있죠. 제목. 야, 너도 유튜브 할 수 있어. 제가 이거는 뭐 대충 써 놓은 건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제목은 10글자에서 15글자 이내에서 메인 핵심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설명란이 있죠. 이 설명란은 몇 글자까지 가능하다? 5천자. 5천자까지 일기 형식으로 스토리를 꽉 채워라.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미리 보기 이미지가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썸네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태그가 있습니다. 태그는 관련 동영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경 써서 그냥 짧게 한 10개 정도 딱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다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 왼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기타 기능 부분이 있죠. 이 기타 기능 부분 보시면은 이 안에는 음원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 유튜브라기보다도 영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BGM이죠. 백그라운드 뮤직인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넣을 때 이 BGM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정말 재미없고 루즈한 영상도 음악 하나로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재밌는 영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요소에 BGM을 잘 넣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 BGM을 깔게 되면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유튜브에서 만들어낸 게 음원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이 음원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악을 플레이해서 들어보고 괜찮으면 다운받고 얼마든지 편하게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음악을 다운받으시면 좋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재즈, 댄스, 일렉트로닉, 클래식 정말 이 자료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진짜 평생을 다운받아도 못 다운받을 만큼의 양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BGM에 대한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이 유튜브에서는 이 유튜브 영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 동영상 플랫폼 이 시장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구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시고자 정말 마음만 먹었다면은 이 구글에서 엄청나게 도와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썸네일이죠. 유튜브에선 썸네일이 가장 중요한 유튜브의 꽃이 썸네일인데 클릭률로 조회수를 향상시킨다. 클릭률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트래픽이 몰려서 여러분들의 영상이 상위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게 썸네일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제목을 보고 클릭하지 않고 항상 썸네일을 보고 클릭하기 때문에 썸네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썸네일이란 뭐냐? 썸네일이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아도 어떤 내용의 영상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축소 화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5가지가 있는데 임팩트 있는 얼굴이라든가 눈에 띄는 배경, 글자 크기, 글자 꾸미기, 문구의 내용 이 5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텍스트로 보면 여전히 어렵죠. 제가 알기 쉽게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임팩트 있는 얼굴. 처음 이 썸네일을 봤는데 썸네일의 표정이라든가 우울하거나 뭐 주변 배경이 아주 뭐 볼품없다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클릭할까요? 안 합니다. 굉장히 어떤 놀란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너무너무 좋은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무표정이 아닌 가능한 감정적인 표정으로 클로즈업 시켜 놓으면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클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썸네일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눈에 띄는 배경 정말로 뭐 진짜 좋은 내가 진짜 못 가 뭐 너무나 아름다운 배경이 있으면 클릭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배경도 중요하고요. 3번 글자 크기.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썸네일의 핵심이에요. 썸네일이 작기 때문에 글자 크기를 크게 하고 글자 수는 적게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시청하는 게 집에 있는 브라운관, TV 브라운관으로 보시면은 썸네일이 작아도 잘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기기가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이 스마트폰에서 보이는 썸네일은 정말 요만해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 크기가 커야겠죠.
썸네일이 작기 때문에 글자 크기,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자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글자 꾸미기, 글자를 꾸미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이 폰트, 뭐 예쁜 폰트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눈에 딱 들어오는 글자 크기와 폰트 그리고 컬러예요. 컬러가 뭐 야광색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제 형광색 아니면 빨강색, 노란색 이런 것들은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눈에 띄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 꾸미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구의 내용이 있는데 클릭률을 부르는 강력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문구 내용을 굉장히 잘 지어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쉽게 보여줄 만한 썸네일을 몇 개 뽑아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 눈에 띄는 썸네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모니터로 보기 때문에 썸네일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작아진다라고 가정하고 보시면은 자, 여기서 어떤 게 가장 눈에 띌까요? 자, 저는 첫 번째 있는 게 첫 번째 시장에서 장 봐온 거 구경이요. 요게 가장 눈에 띄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 일단은 글자가 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야광색이 형광색이에요.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폰트예요. 오,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아주 잘 만든 바른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66,500원어치라고 써져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노란색으로 강조를 했죠.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많은 썸네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반찬거리 잔뜩 사온 거 구경해요. 첫 번째 할머니가 생선을 들고 있는 거를 제가 한 8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80점이냐? 별로 내용은 폰트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은 다 마음에 드는데 내용이 별로 그렇게 크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내용이 제일 좋은 거는 보면은 고졸 알바생에서 연봉 17억 유튜버 된 대도서관. 자, 요거는 이제 클릭률이 부르죠.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석사하고 박사해도 연봉 1억 되기가 힘든 요즘인데 고졸 알바생인데 연봉이 17억이랍니다. 자, 요런 게 클릭률을 부르는 썸네일의 글자예요. 난 이거 클릭하고 싶어지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자, 썸네일을 만들 때는 내용도 내용이고 클릭률을 부르는 내용이 중요하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쳐다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글자 크기와 글자 꾸미기입니다. 그걸 잘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썸네일이 부각이 되고 없던 마음도 생겨서 클릭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조회수를 올리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썸네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썸네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죠. 지금 보시는 거는 제 채널입니다. 제 채널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맨 상단부에 이렇게 크게 제 얼굴이 나오고 정마담의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하고 대문짝만 이렇게 딱 박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맛집이라든가 좋은 카페를 가면은 입구에서부터 딱 이 집 맛집 같은데 이 카페 너무 예쁜데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영상을 처음 시작하지만 이런 채널 아트, 그러니까 대문을 신경 써서 꾸며주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영상은 몇 개 없어도 채널 아트만 잘 되어 있으면 여기 이번 제대로 한번 그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인가 보네. 그러면서 어떤 관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항상 간과하시는 게 내 채널의 대문이에요. 이 채널의 대문을 여러분들 잘 만들어 놓고 이쁘게 꾸며 놓고 시작하길 바랍니다. 맨 상단부에 있는 게 채널 아트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조그마한 프로필 사진이죠. 이게 프로필 사진입니다. 이 프로필 사진과 채널 아트는 어디서 만드냐면은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그러니까 노트북에 들어가셔서 제 채널 들어가면은 자기 채널의 하단부에 채널 맞춤 설정이 있어요. 그 부분 클릭하시면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들고 넣는데 크게 어려울 거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처음에 시작하는데 내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런 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게, 대한민국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전화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안드로이드는 구글 기반이기 때문에 구글에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채널만 없다 뿐이지, 그러니까 영상만 없다 뿐이지 유튜브 채널은 다 가지고 계세요. 아이폰은 다르지만 갤럭시나 LG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영상만 없고 채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튜브 어플을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부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채널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채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유튜브 스튜디오도 있고요. 유튜브 스튜디오 내에서 채널 맞춤을 설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은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아트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만들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유튜브 종료 화면을 활용한다. 자, 마지막 5초에서 20초 동안 표시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 가지에서 적게는 하나.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썸네일이 들어간 영상을 올려놓으면은 다른 시청자들이 여러분들의 채널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는 가정하에 마지막 부분에 내 영상에 이런 영상도 있어요 하고 클릭해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썸네일이 아주 큰 위력을 과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널 맨 마지막, 그러니까 영상의 맨 마지막에 종료 화면을 잘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채널을 구독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만드는 영상, 어떤 영상을 만들까? 여러분들 아주 고민이 많으시죠? 아까 뭐 질문도 나와 있었는데 구독자가 올라가지도 않고 조회수도 올라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컨텐츠를 어떻게 잡아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채널 구독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인데요. 유튜브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육, 두 번째는 자극입니다. 이 두 가지 컨텐츠가 전부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위력을 과시하는 부분인데요. 자, 교육은 무엇이냐? 뭐 내가 국영수를 가르쳐 줘야지 교육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리 컨텐츠를 한다. 요리 컨텐츠를 하면은 제가 상대방한테 된장찌개라든가 김치찌개라든가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도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내가 이 컨텐츠로 해서 지속 가능한 컨텐츠, 무궁무진한 컨텐츠가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이 컨텐츠를 제작해서는 분명히 그 수명이 짧습니다. 내가 컨텐츠를 딱 정할 때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 내가 이 컨텐츠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을까? 이랬을 때 그 컨텐츠로 가는 거예요. 자, 눈에 띄는 채널 속의 동영상을 만들면 좋다라는 게, 자, 유튜브는 교육과 자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떤 거를 가르쳐 줬을 때 교육이고, 자극, 두 번째 자극은 뭐냐면은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컨텐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카라든가 뭐 굉장히 진짜 보기 힘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 내가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하는 영상을 우리들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극과 교육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강의를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교육적으로 많이 할 거예요. 왜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영상을 많이 만들 건데, 자, 그럼 강사님 어떤 영상을 처음 영상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 자, 눈에 띄는 채널 속의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주 쉽죠. 왜냐? 내가 나에 대해서 제일 잘하니까. 자,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영상은 이겁니다. 자, 카메라 켜고요. 앞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해왔고, 제가 지금부터 만들 컨텐츠는 제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어떤 이런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컨텐츠, 지속 가능한 컨텐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소개 영상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상이 많아졌을 때 분명히 시청자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 영상을 찾아보거든요. 예전 영상을 찾아봤을 때 딱 들어갔는데 채널 소개 동영상이 딱 있으면 이분이 어떤 거를 전공했고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채널 소개 동영상을 만들면 좋다. 그리고 장르를 통일한다. 자, 제가 요리 컨텐츠를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맨날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주도에 놀러 갔는데 제주도 풍경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와, 내가 이 풍경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보여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딱 갖고 이 영상을 딱 올렸어요. 근데 어떤 시청자가 여러분들의 김치찌개 영상을 딱 보고 너무 괜찮은데 다음 영상 봐볼까? 된장찌개 괜찮은데 다음 영상 딱 봐볼까? 그랬는데 갑자기 제주도가 나와. 그럼 어떻게 된다? 구독을 취소한다라는 거예요. 장르를 통일을 시켜서 내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이탈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 만들 때 내가 이쪽으로 전문가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브이로그라든가 뭐 다른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구독자 수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 넘어갔을 때 팬들이 여러분이 뭘 해도 다 용서가 될 때 그때 하는 거지, 초반에는 무조건 장르를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영상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야 되는데 동영상의 내용을 어떻게 알기 쉽게 하냐? 동영상의 내용은 여러분들의 유튜브는 분명히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7, 80대 노인들까지 영상을 보게 됩니다. 왜냐?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들은 궁금해서 유튜브 안 봐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볼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쉽게 알려줘도 되나 할 정도로 알기 쉽게 영상을 쉽게 풀어내서 친근감과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는 이 사람 잘난 척하네, 이런 안 좋은 이미지보다는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하나에서부터 10가지를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종료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 썸네일을 넣어서 그 썸네일을 누르고 들어가게끔 해서 내 채널에서 이탈하지 못하게끔 종료 화면을 잘 활용을 하고 블렌딩을 설정한다라는 거는 이 채널 안에 제 영상에 구독 버튼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 아트, 카드, 썸네일, 종료 화면 이런 것들이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섞였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계정은 거의 다 제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유튜브의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채널을 만들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컨텐츠는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이에요. 제가 어떤 것들 요리를 잘하거나 여행을 간다든가 뭐 자동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대방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이 되겠는데 여기서 타겟을 설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유튜브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하시는 분들을 따라 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모델링 채널, 롤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시대의 트렌드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롤 모델을 찾아주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백종원 씨 같이 요리 채널을 하시는 분들, 요리 채널 하면 백종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채널에 대한 최상위에 있는 분을 롤모델로 잡아서 이분을 정확하게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어떤 변형을 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채널 개요나 동영상을 첫 번째 영상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채널을 만든 목적, 동영상 만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청자와의 약속, 장르를 통일하고 업로드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싶다면 제 영상은 토요일 날 밤 11시에 업로드 됩니다. 그런 것들 약속하는 거 좋고요. 그리고 시청자에게 행동을 촉구한다.
행동을 촉구한다는 건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 이런 것들 많을 거예요. 유튜버들이 나와서 자 오늘도 제 영상이 즐겁고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유튜버들이 거의 많습니다. 왜냐? 시청자에게 행동을 유발시킴으로써 나 혼자 하는 유튜브가 아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주면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린다라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정을 만들면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튜브 업로드 시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이거 간단하게 좀 알고 넘어갈게요. 이 저작권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일전에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상에 그 음원을 잠깐 갖다 썼는데 한 15초 정도 들어갔었는데 이 음악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됐느냐? 자, 저작권에 바로 걸렸어요. 자, 이 저작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BTS 음악을 하나 딱 올리면은 저작권 협회에서 가져가죠. BTS 멤버 7명 가져가죠. 작사가 가져가죠. 음악 뭐 작곡가 가져가죠. 기획사 가져가죠. 이런 것처럼 저작권에 딱 걸리면은 여러분들에게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느라고 요 화면을 좀 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음원 같은 경우 어디서 다운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 스튜디오의 음원 라이브러리에서 BGM 같은 거는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자,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까지 오늘 1, 2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시거나 출력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데스크탑 옆에다가 하나 붙여놓고 1번부터 9번의 가이드라인을 딱 지켰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영상을 올리면은 영상이 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목의 키워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핵심적인 키워드가 맨 앞으로 가야 된다. 자, 처음 또는 55자, 60자까지 볼 수 있는데 메인 키워드는 10글자에서 15글자 안에서 끝나야지만 스마트폰에서 봤을 때도 전혀 문제 없이 이 영상의 제목을 온전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목의 키워드, 자, 여러분들 제목의 키워드가 맨 앞에 있는지 꼭 잊지 않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문의 키워드, 설명문은 5,000자까지 5,000자입니다. 5,000자까지 가능하니까 5,000자를 다 채우면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의 키워드를 맨 처음 그리고 중간 하단부에 넣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일기 형식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채우는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상호라든가 여러분들의 SNS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 다 넣어둬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태그는 검색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관련 없는 키워드를 지우고 관련 키워드를 확실히 넣고 하다 보면은 관련 동영상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제목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태그를 잘 지어야 된다. 근데 관련 없는 키워드는 절대로 넣으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 링크 걸리기. 자, 구글은 뭘 좋아한다? 다른 사이트에서 타고 들어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다른 SNS를 하면은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의 채널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 하는데 SNS 못 합니까? 유튜브 하시면 무조건 SNS는 기본적으로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독자냐? 아니다. 조회수냐? 아니다. 시청 지속 시간이다.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 때는 정말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텐션이 높은 신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평가라는 게 있죠. 영상의 퀄리티가 낮으면은 시청자들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 시청자들에게 좋아요를 눌러야,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구글 평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 영상을 올리는데도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아요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이런 것들 부탁하면서 좋은 댓글과 좋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널 구독자가 많아지면은 많아질수록 구독자가 많아지면은 알림 설정으로 인해서 트래픽이 증가되기 때문에 트래픽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은 구글에서 어떻게 생각한다? 아, 이 영상 인기 동영상이구나 하면서 상위로 링크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들 많아지면 좋겠죠.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를 하루에 뭐 한 번 영상에 두세 번씩 강조하는 게 그런 거고요. 신고를 당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시청자에게 신고를 당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살을 찌푸릴 만한 어떤 행동이라든가 언행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구글 평가가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영상, 질 좋은 영상을 올려도 절대로 상위에 링크를 시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댓글이 많이 달린다는 건 시청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일반적으로 댓글을 잘 달지 않는데 댓글을 달았다라는 거는 정말로 감동을 줬다. 감동을 줬는데 감동을 준 걸로 끝나면 되느냐? 안 된다. 감동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댓글에 대한 답글을 소중한 답글도 달아주셔서 시청자들과 소통하시기를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조회수 그리고 노출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제목 어떻게 짓는 방법 알았죠? 그리고 설명문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태그 다 알았죠? 썸네일도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촬영할 때 필수 장비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아주 좋은 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이 세 가지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짐벌, 삼각대, 마이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댓글창에는 안 올라오는데,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이제는 유튜브가 이 듣는 시대까지 왔어요. 예전에 보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보고 듣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를 뭐 청소할 때도 듣고 빨래할 때도 듣고 설거지할 때도 듣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유튜브 많이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떤 딕션이라든가 어떤 좋은 음질의 어떤 말이 굉장히 귀에 들어가기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이크고요. 첫 번째 짐벌은 뭡니까? 짐벌은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이게 짐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짐벌이라는 거는 이렇게 움직였을 때 내가 걸어 다니면서 찍어도 화면이 흔들리지 않게 보여주는 걸 짐벌이라고 합니다. 이 짐벌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밖에 야외에서 촬영할 때, 야외에서 내가 이제 걸어 다니면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손으로 들고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찍으면은 흔들리겠죠. 그럼 시청자들은 여러분들의 영상을 봤을 때 눈이 불안해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벌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벌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야외에서 촬영하시는 분들. 뭐 여행 블로거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막 찍어야 되니까 흔들림이 없는 화면을 제공하기 위해서 야외에서 찍을 때는 짐벌이 필요하고요. 삼각대는 실내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짐벌 필요 없어요. 처음에 실내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삼각대만 있으면 됩니다. 삼각대만 있으면 되니까 뭐 짐벌은 필요가 없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에 다 포함이 되는 게 뭘까요? 마이크겠죠.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굉장히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많아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무선 마이크 이런 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무선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유선 핀 타입의 마이크만 있으면 돼요. 자, 이런
이런 핀 타입의 마이크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핀 타입의 마이크 그냥 이렇게 카메라에 연결하고 이렇게 꼽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창에 핀 마이크 찾으시면은 한 10,000원, 10,000원에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격이 10,000원이지 효과가 10,000원이자 아니죠. 마이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영상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마이크 정도는 준비를 하시고 영상을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영상을 찍어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요런 게 필요하네. 아, 요런 게 필요하네. 그럴 때 이런 뭐 장비를 하나씩 구입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 어플을 잠깐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좋은 어플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편집 어플은 볼로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볼로라는 프로그램은 시키는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 5분이면 마스터할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소파에 앉아서 한 3번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 짧게나마 영상 편집을 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썸네일 같은 경우 채널 아트 이런 것들도 포토샵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어플이 멸치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 관리하는 건 유튜버가 되신다면은 당연히 유튜브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 3가지 정도 처음에 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유튜브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은 남들보다 잘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채팅창을 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래픽이 뭔가요? 트래픽이라는 거는 유입량이에요. 유입량. 한꺼번에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이 트래픽이라는 게 한꺼번에 몰리면은 과하게 몰리면은 구글에서 이 영상이 갑자기 왜 이렇게 유입량이 많지? 그러면서 이 영상 좋은 영상인가? 인기 영상인가? 하고 상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래픽이라는 거는 클릭률이에요. 클릭률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채널 아트가 배너 이미지로 이름이 바뀌지 않나요? 이거는 배너 이미지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나요? 채널 아트가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뀔 수도 있는데 채널 아트라고 하는 게 공용화된 언어 그 단어입니다. 채널 아트라고 말을 하고요. 강사님께서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건 무엇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유튜버예요. 저는 자동차 유튜버라서 어떠한 자동차를 섭외를 하고 보여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겠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좋은 차를 준비를 했을 때가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예를 들면은 요리라고 하면은 요즘 트렌드가 어떤 식인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름이니까 뭐 오픈카, 컨버터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최근에 핫한 음식이 뭔지 예전에는 뭐 불닭볶음면이라고 해갖고 뭐 너도 나도 뭐 불닭볶음면을 했었죠. 그때 뭐 요리뿐만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유튜버들도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박사님이 정중 강사님이시군요. 아닙니다. 자, 자, 1인 미디어를 준비하면서 기본 장비의 구입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1인 미디어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DSLR이나 뭐 미러리스 뭐 이런 것들 준비하시고 카메라 준비하시고 우리나라 분들이 장비 프로라서 처음에는 막 시작도 전에 막 이렇게 막 준비를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 옳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에 준비하시면 돼요. 마이크 정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궁금증은 제가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가졌고요. 자, 제가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 1, 2부에 나눠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유튜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자, 이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유튜버가 되셔서 저를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